조금 덤벙덤벙 떨려도 조금 그렇죠. 많이 모르시고 예. 중국 남북조 시대 때 고구려 성리 성남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이게 공예 사상을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하는 것으로 불안했던 남북조 시대를 정리했습니다. 사상적으로. 그분이 이중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 고정관념을 깨면서 새로운 도출구를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지만 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공사성을 뛰어넘은 사상으로 봅니다. 핵심 쉽게 이야기하면 주관도 없다, 객관도 없다,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으면 주관도 객관도 별개랍니다. 결국은 두 부정 이야기에서 경질이 나와버립니다. 너도 없다, 나도 없다, 너도 없고 나도 없으면 너와 나가 별개랍니다. 너와 나가 같다. 다른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 빈 공간인데 식물 하나 넣어놓고 이 빈 공간에 실을 하나 넣어서 공간에 딱 포개 놓으면 각각 놔두면 죽어요. 이걸 포개보면 누가 삽니다.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살고 하나는 산소를 먹고 살고 서로의 이웃는 방법 이걸 떼어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으로 보면 지금도 하나예요. 식물하고 내하고도 하나고 자연하고 내하고 하나는. 그래서 노래가 다릅니다. 서양의 시인들의 노래는 대우 동양을 따라하지만 동양의 노래는 다릅니다. 지갈주에 찍고 사람 없이 깊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양은 빡빡하게 사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여비거든요. 그런데 여비를 줍니다. 그 자연 속의 일부라는 거죠. 그런데 주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게 되는 거죠. 논리 구조가. 그래서 사고방식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을 먼저 깨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E형 논리입니다. A형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A는 B이다. 참이가 거짓이 갈 때 참이는 거짓이 될 수 없어요. 참이 아니든지 참이 거짓이 아니든지 이렇게 대중교가 모습이 동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양에는 참이 것이 참입니다. 주관이 객관이 객관이 주관이 보는 가치 이건 E형 논리다. 서양의 주체적인 A형 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 논리 그래서 A가 납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E형 논리가 없었는 게 아니에요. E형 논리가 있었지만 E형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스스로 자기 무덤 봤어요. 그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소크라테스부터 출발합니다. 소크라테스 출발할 때 백비의 심정에서 여신 심정 앞에 쓰여있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지? 아 소크라테스야 아니거든요. 그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소크라테스 앞에 섰을 때 신 앞에 너 자신을 한 말인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선창을 바꿨고 힘이 없어졌어. 인간이 있어야 힘이 들었어. 그 철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의 출발 속에서 논리라는 것은 있다 없다 속에서 나는 참이나 거짓을 가르치기 바빴어. 이게 A형 논리. 그 직계사 아리스토텔레스 그로 말미암아서 아는 친구인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켰는데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더 지간자리가 헬레니즘 문화에 그랬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자기를 다니는 수행은 700명을 그 집안이라도 결혼시키 그게 살려합니다. 그러면서 뭐 헬레니즘 문화를 다 집시킵니다. 그 이원론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화. 이것이 서로 유럽을 차요. 그 반면에 히브리인들의 유리신 사상 속에서의 사상이 둘이 맞붙어서 성장해서 나온 것이 지금 바로 주권을 차지한 유럽입니다. 그래서 그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이 무너져서 그만 로마 시대 라틴 문명이 되고 라틴 문명이 한국에 있는 것이 비잔틴 문명이에요. 비잔틴 문명이 바로 저쪽에 이라크하고 이쪽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것이 비잔틴 문명이 살았습니다. 이런 것은 동양 문화는 항상 같이 있었는데 제가 동양 문화는 또 다릅니다.
황하 문명이 있기 전에 홍하 문명이 있었고, 홍하 문명 전체는 여수 문명이다. 그러면 황하 문명보다 더 앞선 홍하 문명 앞에서의 문명은 그 문명은 뭐냐 할 때, 그 처음 주기 문명이 있어요. 그것이 한인 한흥 강공기의 김하정부. 그 김하정부의 핵심적인 문화는 천부경함이었습니다. 그래 모든 사상의 주기 가장 우리한테 있죠. 그래 이쪽 패턴은 머리에서 나누면 이쪽으로 우라를 알타리 산맥을 짜겠어. 머리 이쪽 반쪽으로 동양 쪽으로 머리 쪽은 우라를 알타리 서쪽 쪽으로 나서 유럽을 샀고 이 반쪽은 남성이 지배하는 남성사관에서 남성 우울주의 이 장면 동양의 여성들 중에서 표현을 잘못하는 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내구조와 똑같이 이렇게 이 지구 반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가려면 내가 똑같이 그릴 구조가 돼요. 그래서 한쪽에는 A형 논리, 정말 사업기상 논리 정렬하게 따지면 동기와 번호를 묻는 사고감 가진 내용, 철학 바탕이 이원 논리고, 그리고 시원 논리, 동기와 목적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건 나까지 이야기했죠. 원인과 목적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원인과 목적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 간단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인과 목적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가 있다면 나는 자연 속에 있고 나는 문화 속에 총체적으로 집단 문화 속에 있고 사회 속에 있는데 이 나를 딱 빼서 원인 동기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이 나는 자연 속의 관계성 속에서 무슨 사건에서 이 사회 무슨 사건 속에 나 어떤 문화권 속에서 내가 문화라는 것은 종교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종교의 내용 속에서 나 그리고 이 자연 속에 있는 내가 위치가 도시인지 농촌인지 이런 문화권 속에서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다 떼쁘고 여기에 사건마다 있는 동기와 목적을 보는 속에 분석하는 것을 잘못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을 좁게만 자꾸 원인 규명의 A형 논리로만 봐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구조학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나 문화적 측면에서 지켜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전혀 도외시한 법조차 잘못됐다. 서구 방식이 바로 뭐냐? 바로 이원 논리 방법으로 계산하고 동기부여를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동양 방법은 이원 논리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없고 숨이 없고 끝까지 하나의 도로에 멘트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하나고 하나가 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양적 물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지니는 것입니다. 신수학에 가면 이 신과학입니다. 신과학. 신대학에 가면 새로운 이형 논리가 나오는데 그 이형 논리가 카우스입니다. 데이비드 분리는 양자 물리학이 있어요. 선생님들. 양자 물리학이 어떻게 해서 되는가 하면 아인슈타인이 E 있고 MC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게 어쩌면 마비했어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니까 에너지 에너지는 사라진 물질, 꼬박이 속도에 적합하면 무조건 에너지가 다 나와요. 이 세상에 에너지 하나는 어떤 에너지든지 어떤 물질, 사라진 물질에서는 속도 제거하면 그 에너지 골량이 남겠어요. 아무거나 이렇던데 내가 숨 쉬는 순간 에너지도 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인슈타인이 있고 레무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간과 시간이 꼬여있어요. 절대로 이 공간 안에서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페이스북을 해서 논리적으로 사고방식으로 나가 이 몸은 못 나가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걸 통해서 다 뛰어넘는 거고 사고까지 사기까지 전달시키는 겁니까? 거의 양자물리학이에요. 자, 이게 움직이는 전자죠. 이 전자가 지금 떠있죠. 양쪽 다 오잖아요. 그런데 이 자극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그거 똑같이 양자 중성미자는 내가 왜냐면 이거 나간다는 말은 수많은 중성미자의 에너지를 널어두고 받을 수 있고 그걸 쓸 수 있어요. 그게 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까 좀 이야기했던 하나하나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부분에서 공간과 시간이 꼬이는 이 부분을 아인슈타인은 광자라고 발견했습니다. 그 지나고 1925년에 정확한 연도는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불확정성의 원리를 하이젠베르그가 이야기했어요. 하이젠베르그가 이야기한 불확정성의 원리는 이것이 광자가 아니고 입자와 파동이라는 거예요. 태양빛 시 돌 때 입자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파동. 이 모든 게 다,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갑니다. 학문 전체. 입자와 파동으로 오는 이 파동이 관찰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입자를 파동 연구하려면 입자만 전문적으로 가는 관찰자가 있어야 돼요. 파동을 보자면 파동을 전문적으로 보는 관찰자가 있어요. 그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입자와 파동을 발견하려면 자기도 이 안에 개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객관적으로 무엇을 보수 관찰하는 것이지만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광은. 입자를 보려면 자기가 그 안에 개입돼야 되고, 광자를 보려면 자기가 파동을 보는, 강도로 보는 관찰자로 개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먼저 발견해서 이야기했던 게 불확정하다는 겁니다. 위치와 운동량. 각각 다릅니다. 위치를 볼 사람은 위치를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위치가 뭡니까? 입자잖아요. 운동량이 뭡니까? 파동이다. 입자와 파동을 보는데 각각 관찰하는 부분이 달라졌는데 이것이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맨 똑같이 아이슈트인 제자가 조금 돼서 데이비드 붐이라는 사람이 입자와 양자가 어떻게 되느냐, 입자와 양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정리했어요. 입자와 양자는 오이고 꼬여서 포텐셜을 돼서 나와요. 다발체로 나는 다발체로 오이가 그 다발체로 나는 것은, 그럼 그 전에 이야기한 사람은 상보성의 원리,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입자와 파동이 어떻게 됩니까? 입자와 파동의 구성이, 입자와 파동 구성이 동전이 안 된다. 한쪽은 이렇다, 한쪽은 이래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나중에 다 쓰입니다. 그렇게 그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독일의 히트를 지배하여서 그 말을 선포한 학자입니다. 자기가 벗어나는 분한테 좋은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비드 붐이 이야기했던 양자 포텐셜이 그리고 40년 하반, 50년 초반에 생물학이 진행됩니다. 그린클랜이라는 사람이 양자 생물학이에요. 자, 양자 생물학을 이야기하고 양자의학까지 나올 때 이제는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게 바로 나아가는 카우루스 이론, 상대성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가 바로 이때까지 안 했던, A가 진실이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절대로 될 수 없었던 대중리를 활동들이 다 깨지면서 여기 바로 여기 되는, 이게 이형 논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들 내용의 그 상대성 원리 실천적인 측면에 그린클랜이 생물학으로 연결했던 내용이 이때까지는 이원론으로 가면 분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분자생물학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한국에서 변화하는 전부 분자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유전학이니 뭐 이런 거 다, 이 지금 총조치 다 날아가고 있어요. 양자생물학입니다. 그래서 분자, 원자고, 원자에서 아원자로 나오니까 양자가 나오고, 양성자가 나오고, 전자가 나오고, 중성미자가 나오는데, 양자와 전자와 중성미자의 이 작은 부분의 이 거리는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 아닙니다. 물질이 정신이고 정신이 물질이 됩니다. 그렇죠.